안녕하세요, 노영래입니다. 저는 오늘 아산 맹시행단에 와 있는데요. 이곳 맹시행단은 조선 초의 명재상이었던 맹사성 선생님이 살았던 곳입니다. 맹사성 선생님은 세종대왕을 도와 서울에 머무르면서 많은 업적들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도 아버지가 머무르고 있던 이곳 맹시행단에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또한 76세가 되어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휴식을 취하던 장소가 바로 이곳 맹시행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맹시행단에는 맹사성 선생님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맹사성 선생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효자 맹사성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맹사성 선생님이 세종대왕을 도와 많은 업적들을 남긴 이야기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평생 동안 부모님께 효도를 다했던 효자였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동국신속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책에는 맹사성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사성효감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맹사성 선생님이 10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맹사성 선생님은 어린 나이였지만 임식도 가려 먹고 어머니의 무덤을 매일 찾아가기를 3년이나 이어갈 정도로 효도를 다하게 됩니다. 또 어머니를 위해서 무덤 곁에 잣나무를 심게 되는데요. 이 잣나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산에 살고 있던 멧돼지가 나타나서 이 잣나무에 몸을 자꾸 비벼대는 바람에 이 잣나무가 결국 죽고 만 것이죠. 어린 맹사성은 잣나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엉엉 울게 되고 마는데요. 갑자기 호랑이 나타나서 이 잣나무를 망친 멧돼지를 물어 죽이고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호랑이마저 이 어린 맹사성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에 감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라에까지 알려져서 나라에서도 정려라고 하는 표창을 내려주게 되는데요. 이 맹시행단 근처에는 이 맹사성 선생님과 관련된 그 정려가 현재에도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맹사성 선생님과 평생 동안 함께 했다고 하는 검은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맹사성 선생님이 아버지를 뵙기 위해 이곳 맹시행단에 도착했을 때 뒤쪽에 있는 설화산에서 어린 아이들이 괴롭히고 있는 검은소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검은소는 병이 들어서 아픈 상태였는데요. 맹사성 선생님은 이 검은소를 데려다가 먹을 것도 주고 치료약 같은 것들로 치료도 해주면서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소가 병이 낫자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맹사성 선생님은 곁을 떠나지 않아서 그 이후부터 맹사성 선생님은 검은소를 타고 다니면서 평상시 피리를 불며 다녔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검은소는 맹사성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무덤 곁을 지키면서 결국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경기도 광주에 있는 맹사성 선생님의 무덤 곁에는 이 검은소의 무덤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검은소의 무덤을 흑기총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맹사성 선생님의 무덤 곁에 있는 이 흑기총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네요. 첫 번째로 물붓 체험을 해볼 텐데요. 보내드린 꾸러미 중에 붓과 족자, 연적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 연적에 물을 채우고 이 붓을, 연적에 있는 물을 이렇게 하면은 족자에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효자였던 맹사성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효도 효자를 써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맹사성 선생님과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 기억나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물붓은 물붓 족자는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마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썼다거나 잘못 그렸다고 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컬러 베이즈 체험을 해볼 텐데요. 도안 중에서 선비 모습을 골라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꾸러미를 보시면 이 도안과 함께 컬러 비즈, 그리고 비즈판, 그리고 이 집게, 그리고 기름종이가 있을 텐데요. 이 도안 위에 비즈판을 올려두시면 먼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려두신 후에 집게를 사용해서 컬러 비즈를 올려두시면 되는데 비즈판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 비즈판을 고정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고정시키셨다면 집게를 사용해서 꼭 맞는 색깔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골라서 올려두시면 됩니다. 검은색 갓을 쓰고 계신데 저는 녹색 갓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컬러 비즈를 도안 위에 다 얹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친구들은 같이 보낸 이 기름종이가 있을 거예요. 기름종이를 가위를 이용해서 적당히 자른 다음에 이렇게 비즈 판 위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올린 후에 집에 있는 다리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 10에서 15초 정도 다려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즈가 완성되게 됩니다. 다리미를 사용할 때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비즈를 완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컬러 비즈 체험까지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이건 맹시행단의 주인이었던 맹사성 선생님이 평상시에 악기와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악기 중에서 대금을 비롯한 악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들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문희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상들의 먹과 흥을 느낄 수 있는 대금 소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대금과 피리, 그리고 단소, 그리고 소금, 이렇게 많은 목관 악기들이 국악기에는 존재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져온 악기들은 단소와 소금, 그리고 대금입니다. 소금은 대금과 다르게 굉장히 작은 악기입니다. 휴대가 편하고 얇은 소리를 내며 청아한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소금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금 소리는 이렇게 맑고 청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소는 대금과 소금과 다르게 피리처럼 세로로 불지만 리드를 이용하지 않고 입김을 불어넣어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단소는 작지만 풍부한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이니까 그 특징도 살려서 감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어서 연주자의 호흡이 들어가는 곳을 치구라고 하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아 낮이를 조절한다고 하여 지공이라고 부르고, 두 가지 구멍이 뚫려 있는데 높이를 조절한다고 하여 칠성공입니다. 또한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은 갈대의 속껍질, 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청은 매우 얇고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청가리개로 보호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금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대금 연주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연주한 곡들은요, 우리나라 민요를 대표하는 아리랑과 홀로아리랑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조상의 한과 얼이 담긴 대금 악기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